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합법적인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다스리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김미자입니다. 오늘도 달성사자 앞에 퍼포먼스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님이시죠? 우리 대통령님께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제도 없이, 그것도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감금되시고 대통령 직무를 계속 하지 못한 상태로 지금 있으신데, 헌법상으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 인용된 적도 없고요. 또 임기가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진짜 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인식되어야 우리가 진실을 바로 외칠 수 있고, 올바른 그 진실을 국민들이 바로 외쳐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윤석열 어게인 하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윤석열은 범죄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죄도 없는데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불법 감금한 자가 누굽니까? 왜 그걸 잊어버리고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사람 속 안 바뀝니다. 그리고 윤석열이가 3년 동안 뭘 제대로 한 게 있습니까? 제대로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세요, 진실을. 이재명 지지하는 자들보다 더 어리석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지지하다가 왜 윤석열로 턴을 해가지고 오히려 더 그게 국민들 간에 분리감을 일으키고 오히려 더 나라를 더 혼란하게 만듭니다. 윤석열은 절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윤석열 어게인 하는 사람들. 지난 영상에 보니까 어떤 분이 윤석열 어게인 달아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 답을 못 달았는데 오늘 답을 달면 좀 뭐라 해야 되겠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어게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윤석열 어게인 하시는 분들.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님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초심을 되찾아야 돼요. 처음에 위헌 파면 선고 내리고 태극기 들은 이유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파면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태극기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자꾸 다른 차선을, 이런 거 대안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문제 발달, 그거를 가지고 계속 저항하고 그게 해결되도록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문제를 제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This state out. 대한민국 헌재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 파면 선고를 재조사하라.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헌법 84조를 어기지 않으셨고 뇌물 한 푼 받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탄핵이 된단 말인가? 그런데 어떻게 탄핵이 성립될 수 있단 말인가? 헌재에 정신 차리고 빨리 양심 고백하시고, 박근혜 대통령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님께 내린 위헌 파면 선고 재조사하고 그거를 스스로 하여튼 회개하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시고 국민 앞에 진실된 바른 선고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정당성을 다시 온 나라에 공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시작부터 괜히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두 분 대통령님이십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트럼프 대통령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두 분은 합법을 존중하고 합법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불법과 타협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자국민과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실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분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으로 바라보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합법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절대 문재인이나 윤석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죠. 인정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여튼 모든 것은 사필귀정, 바른 대로 돌아가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저는 믿고 기다립니다. 네. 이 전쟁의 수장이신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이미 칼자루를 쥐고 계시고 미국의 딥스테이트 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딥스테이트 잔당들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내사라 개사라도 머지않아 곧 올 거라 생각됩니다. 두 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두 분께서 일하시는 모습 TV를 통해서 하루속히 뵙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이 대한민국 헌법상 정당성이 인정되는 대통령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18대 대통령까지가 진짜지 그 이유는 가짜요, 불법입니다. 자, 여기 또 보면 달성사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 대통령님이 계셔가 될 일이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청와대로 복귀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아직 불법 정념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대통령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하루속히 청와대로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님이십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2017년 3월 10일 하는 선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때 당시 임기도 남아 계셨고요. 그동안 8년 동안 저질러진 여러가지 불법 행위들은 대통령님께서 청와대로 복귀하시면서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또 그들을 헌법의 기준으로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많이 했습니다. 청와대로 복귀하셔서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열받이 짜잔! 대한민국의 진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님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최고이십니다. 자, 애국가 불러야지. 제가 맨날 이래 헷갈립니다. 죄송해요. 이제 애국가 부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들은 듯 바람소리 불변하며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자, 오늘은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 시집입니다. 오늘은 2부 읽어드릴게요. 임과 함께 놀던 곳에 라는 제목입니다. 춘삼월 소묘 벚꽃은 지고 갈매기 너울너울 거울 같은 호수에 나룻배 하나 경포대 난간에 기대인 나와 영 노송은 정정 정자는 우뚜 복숭아꽃 술을 놓아 그림이고야 여기가 경포대냐 고인도 찾더라니 거기가 동해냐 여기가 경포대냐 백사장 푸른 솔밭 갈매기 나르도다 춘삼월 긴긴 날에 때가는 줄 모르도다 바람은 솔솔 호수는 잔잔 저 건너 백사장에 갈매기떼 희롱하네 우리도 노를 저으며 부벼 볼거나 경포대에서 이 시는 1951년 4월 25일 유경수 여사님과 경포대에 놀러 나들이 가셔가지고 지은 시인 것 같습니다.
영수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저는 이 시를 읽고 너무 감동되더라고요. 정말 유경수 여사님께서 박정희 대통령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다. 또 그 유경수 여사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으면 아내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지으셨는지, 참 두 분의 정말 이렇게 부부애를 보면서 참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들려드릴게요. 영수의 잠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밤은 깊어갈수록 고요해지는군. 대리석과도 같이 하얀 피부, 보국한 백합과도 같이 향운을 뿜을 듯한 그 얼굴, 숨소리 가늘게 멀리 행복의 꿈나라를 거니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 잠든 얼굴이 더욱 어여쁘군. 평화의 상징, 사랑의 권화. 아, 그대의 그 눈, 그 귀, 그 코, 그 입. 그대는 인과 자와 선의 세 가닥 실로서 엮은 일폭의 위대한 예술인진저. 옷과도 같이 금과도 같이 아무리 혼탁한 새 속에 젖었을지언정 길이 빛나고 길이 아름다워라. 나의 모든 부족하고 미급한 것은 착하고 어질고 위대한 그대의 여성다운 인격에 흡수되고 동화되고 정화되어 한계 사나이의 개성으로 세련하고 완성하리. 행복에 도취한 이 한밤, 이 찰나가 무한한 그대의 인력으로서 인생 코스가 되어 주어 그대의 안면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 밤이 다가고 새날이 오도록 나는 그대 옆에서 그대를 보고 앉아 행복한 이 시간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1952년 7월 2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정말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두 분은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정말 따뜻한 이런 부부애를 나누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죠? 자, 다음은 한 송이 흰 목련이 봄바람에 지듯이 라는 제목입니다. 상가에는 무거운 침묵 속에 시롱시롱시롱 매미 소리만이 가시님을 그리워하는 듯 8월의 태양 아래 붉게 물들인 백일홍이 마음의 상처를 달래주는 듯 한 송이 흰 목련이 봄바람에 지듯이 영수만 혼자 가고 나만 홀로 남았으니 단장의 이 슬픔을 어디다 호소하리. 이 시는 1974년 8월 20일 날 쓴 시거든요. 8월 15일, 그러니까 5일밖에 안 됐죠. 유경수 여사님 보내시고 서거 당하시고 유경수 여사님 생각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쓰신 시예요. 아유, 얼마나 보고 싶었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얼마나 그리우셨으면. 상가세월, 제목 상가세월입니다. 상가세월이라더니 당신이 간지 벌써 15일, 무더운 8월도 다가고 이제 내일이면 달이 바뀌어 9월. 그동안 당신이 고이 잠든 유택에는 연일 수천 명의 참배객이 끊일 줄 모르니 영남 호남에서 천리길을 마다않고 찾아온 남녀노소의 초객들, 당신의 무덤 앞에 향을 올리고 슬픔을 참지 못하여 오열의 나머지 그 자리에 쓰러져 땅을 치는
저 착한 동포들의 거짓 없는 순정을 당신의 영혼인들 모를 리가 없겠지. 생전에 남을 사랑하던 당신의 그 인정이 모든 사람들 가슴마다 고루고루 심어두고 갔으니 그 착하고 어진 마음씨는 이 결의의 가슴 속에 길이길이 살아있으리. 1974년 8월 31일 추억의 흰목련.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산천초목도 슬퍼하던 날,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는 결의의 물결이 온 장안을 뒤덮고 전국 방방곳곳에 모여서 빌었다오. 가시님 막을 길 없으니 부디 잘 가오. 편안히 가시오. 영생극 나가시오. 그토록 사랑하시던 이 결의를 지켜주소서. 불행한 자에게는 용기를 주고 슬픈 자에게는 희망을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구석구석 다니며 보살피더니 이제 마지막 떠나니 이들 불우한 사람들은 그 따스한 손길을 어디서 찾아보리. 그 누구에게 구하리. 극락천상에서도 우리를 잊지 말고 길이길이 보살펴 주오. 우아하고 소담스러운 한 송이 흰목련이 말없이 소리없이 지고 가버리니 꽃은 져도 향기만은 남아있도다. 유방천출. 이 시는 1974년 8월 31일 날 쓴 시입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꽃이 피고 꽃이 져도 밤이 가고 낮이 와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해가 뜨고 해가 져도 달이 뜨고 달이 져도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도 당신은 아는지 모르는지. 1974년 9월 1일.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이제는 슬퍼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다짐했건만 문득 떠오르는 당신의 영상, 그 우아한 모습, 그 다정한 목소리, 그 온화한 미소, 백목련처럼 청아한 기품. 이제는 잊어버리려고 다짐했건만 잊어버리려고 하면 더욱더 잊혀지지 않은 당신의 모습, 당신의 그림자, 당신의 손때, 당신의 채취, 당신이 앉아있던 의자, 당신이 만지던 물건, 당신이 입던 의복, 당신이 신던 신발, 당신이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 이거 보세요. 어디 계세요? 평생을 두고 나에게 여보 하고 한번 부르지 못하던, 결혼하던 그날부터 24년간 하루같이 정숙하고도 상냥한 아내로서 간직하여 온 현모양처의 덕을 어찌 잊으리, 어찌 잊을 수가 있으리. 1974년 9월 4일 쓴 시입니다. 백일홍. 당신이 먼 길을 떠나던 날 청와대 뜰에 붉게 피었던 백일홍과 숲속의 요란스러운 매미 소리는 주인 잃은 슬픔을 애달파하는 듯 다소곳이 흐느끼고 메아리 쳤는데 이제 벌써 당신이 가고 한 달,
아침 이슬에 젖은 백일홍은 아직도 눈물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매미 소리는 이제 지친 듯 북악산 골짜기로 사라져가고 가을빛이 서서히 뜰에 찾아드니 세월이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되누나 여름이 가면 가을이 찾아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찾아오겠건만 당신은 언제 또다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불기의 객이 되었으니 이것이 천정의 섭리란 말인가. 그대여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리. 1974년 9월 14일. 당신이 그리우면이란 시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와서 고이 잠든 지 41일째 어머니도 불편하신 몸을 무릅쓰고 같이 오셨는데 어찌 왔느냐 하는 말 한마디 없소. 잘 있었느냐는 인사 한마디 없소. 아니야, 당신도 무척 반가워서 인사를 했겠지? 다만 우리가 당신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내 귀에 생생히 들리는 것 같아. 당신도 잘 있었소? 홀로 얼마나 외로웠겠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당신이 옆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언제까지나 당신이 그리우면 언제나 또 찾아오겠소. 고이 잠두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올 테니. 그럼 안녕. 1974년 9월 30일. 저도의 추억. 이거는 진해 앞바다에 진해의 그 하계 휴양지 쓴 시입니다. 맴 시르릉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정든 섬에는 매미와 물새들이 옛 주인을 반기는 듯 성하의 태양이 백사장과 파도 위에 은빛같이 쏟아져서 눈부시게 반짝이고 암벽과 방파제에 부딪혀 산산이 부서진 배곡 같은 파도가 1파, 2파, 또 3파, 4파 온종일 반복해도 지칠 줄 모르고 망고풍상 다 겪은 이끼 낀 노송은 해풍과 얼싸안고 흥겹게 휘청거리네. 지평선 저쪽에서 흰구름 뭉게뭉게 솟아오르니 천봉만봉 천태만상 현멸무상이로세. 밤하늘의 북두칠성은 언제나 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서산에 걸린 조각달은 밤이 깊어 감을 알리노니 대자연의 조화는 무궁도 하여라. 해마다 여름이면 그대와 함께 이 섬을 찾았노니 모든 시름 모든 피로 다 잊어버리고 우리 가족 오붓하게 마음껏 즐기던 행복의 보금자리 추억의 섬 저도. 유경수 여사님 가시고 저도에 가셔갔을 때 쓰신 것 같습니다. 뒤편에 더 있네요. 올해도 또 찾아왔건만 어이된 일일까. 그대만은 오지를 못하였으니 그대와 같이 맨발로 거닐던 저 백사장, 시원한 저 100년 넘은 팽나무 그늘, 낚시질 하던 저 방파제 바위 위에 그대의 그림자만은 보이지 않으니 그대의 손때 묻은 가구 집기 작년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데 미소 띈 그 얼굴, 다정한 그 목소리, 눈에 선하고 귀에 쟁쟁하구만. 그대의 모습은 찾을 길 없으니 보이지 않으니
어디서 찾을까? 해와 달은 어제도 오늘도 뜨고 지고, 파도 소리는 어제도 오늘도 변치 않고 들려오는데 임은 가고 찾을 길 없으니 저 창천에 높이 뜬 흰 구름 따라 저 지평선 넘어 머나먼 나라에서 구만리 장천 은하 강변에 푸른 별이 되어 멀리 이 섬을 굽어 보며 반짝이고 있겠지. 저기 저 별일까? 저 별일 거야. 저도 해변에서 1975년 7월 28일 임과 함께 놀던 곳에 임과 함께 놀던 곳에 나홀로 찾아오니 우거진 숲속에서 매미만이 반겨하니 앉은 자리 밟던 자국 체온마저 따스하여라. 저도 섬 백사장의 모래마다 밟던 자국 파도 소리 예와 같네. 짝을 잃은 저 기러기 나와 함께 놀다 가려. 1975년 8월 6일 이미 고이 잠든 곳에 이미 고이 잠든 곳에 방초만 우거졌네. 백일홍이 빵긋 웃고 매미 소리 우지진데 그대는 내가 온 줄 아는지 모르는지 무궁화도 백일홍도 제철이면 찾아오고 무심한 매미들도 여름이면 또 오는데 인생은 어찌하여 한 번 가면 못 오는고. 이미 잠든 무덤에는 방초만 우거지고 무궁화 백일홍도 제철 찾아 또 왔는데 임은 어찌 한 번 가면 다시 올 줄 모르는고. 해와 달이 뜨고 지니 세월은 흘러가고 강물이 흘러가니 인생도 오고 가네. 모든 것이 다 가는데 사랑만은 두고 가네. 1975년 8월 14일에 지은 시입니다. 세월은 흘러 꽃은 갔다가 다시 돌아왔건만 인생은 나그네처럼 잠깐 왔다가 한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올 줄 모르더라. 1976년 4월 8일 저 구름 속에 그의 얼굴이 똑딱배가 8월의 바다를 미끄러지듯 소리내며 지나간다. 저 멀리 수평선에 흰 구름이 뭉게뭉게 불현듯 미소 짓는 그의 얼굴이 저 구름 속에서 완연하게 떠오른다. 나는 그곳으로 달려간다. 달려가도 그이가 있는 곳에는 미치지를 못한다. 순간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뛰어가던 걸음을 멈추고 망연히 수평선을 바라본다. 수평선 위에는 또다시 일꾼의 꽃구름이 솟아오르기 시작한다. 흰 치마 저고리 옷구름 나부끼면서 그의 모습은 저 구름 속으로 사라져간다. 느티나무 가지에서 매미 소리 요란하다. 푸른 바다 위에 갈매기 몇 마리가 훨훨 저 건너 섬 쪽으로 날아간다. 비몽, 사몽, 수백 년 묵은 팽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이 소리 없이 스쳐간다. 저도 바닷가에 혼자 앉아서 1976년 8월 5일